아파트나 원룸을 구할 때요. 저 몰랐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러네요. 전세 제도가 그렇답니다. 이 전세 제도가 고려 시대부터 논밭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융통받고 해당 부동산 사용 수익을 이자로 제공하던 그런 제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 제도 과거부터 이자 수익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이 된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전세 제도에 대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수원에서요, 이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났거든요. 근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승택입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이제 피해 예상 규모만 이제 500억 원에 달하고 이제 피해 예상자는 총 4,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제 개인 생활에도 피해를 입는 등 이제 안타까운 사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피해자 박모 씨가 한 분 계신데 지난 2017년 5월 수원으로 직장을 옮기셨습니다. 예. 네,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 지난 5월 집주인 변모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예. 이제 박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1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결혼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 박모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제가 원래 결혼을 내년 2월로 예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돈이 아무래도 좀 큰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이랑 여지껏 모았던 서로 돈 모아서 서울에 집 전세 구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서울도 집값이 비싸니까 15평짜리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구하고 이제 뭐 스드메나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돈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그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를 지금 현재는 미정으로 무기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는 이제 지난 2017년 12월 17일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해당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김 씨는 집에서 씻거나 용변조차도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관리업체에서 김 씨가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해자 김모 씨의 말 들어보시죠. 관리비를 안 내기 시작한 거죠. 4월인가 5월 달부터. 이번 달 초부터 수도 끊겼죠. 지금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물을 못 쓰니까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되면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럼 물을 또 내려야 되는데 물을 못 내리니까 이제 악취가 좀 나고 그러죠 지금. 예. 지금 뭐 씻지도 못하고 결혼도 연기해야 되고 이 모든 분들의 집주인은 한 사람,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일상이 망가져 버렸는데 아까 저 피해 예상 금액이 500억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한 400여 명이 이제 집주인 변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받아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하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들은 경찰에 출석해 자필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변 씨가 총 26개 건물 800호 이상의 가구를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확장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획을 계속해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계약은 계속 맺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만약에 이게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원룸 건물이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세입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입자들은 집주인 변 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들이나 이제 자산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 씨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세입자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른 이제 변 씨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주나 건물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한테 돌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임차인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은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은 좀 사회행위로 잘 인정이 돼서 다시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명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전하고 있거든요. 예, 더욱이 변 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도 내지 않고 있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 세입자분들은 정말 애가 타시겠네요. 이쯤 되면 이제 집주인 변 씨가 이거 의도적 아니냐, 의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이제 변 씨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 중에 일부는 소매점과 사무소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제 법적으로 숙박 시설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세입자와 이제 원룸 전세 계약을 맺어 살게 하고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변 씨는 지난 7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세입자들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입니다. 여기 다 임직원 대출로 신입사원들 다 이 근처에 살잖아요. 사회초년생들. 근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저당이 많이 걸려있고 뭐 해도 여기 그냥 공업용지라서 다 근린시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여기를 살다가 좀 결혼하고 다 이런 추세인데 이거를 악용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변 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벌금형 한 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만큼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아, 진짜 최악인데요. 이게 수원시로부터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에 불법 원룸 영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피해자들도 지금 300~400명에 달하고 있고 피해 금액만도 앞서 지금 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집주인 변 씨는 적은 돈으로 원룸 임대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공사 잔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른바 이제 돌려막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예. 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불려왔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이제 인근에 380억 원 상당의 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10여 명의 투자자들과 그 땅을 매입해 다시 원룸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 하지만 수원시에서 사업을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 그 큰 금액이 묶여버리게 됐습니다. 380억 원에는 투자자들의 자금도 있었지만 신탁들도 껴 있었고요. 예. 변 씨의 현금 대부분이 묶이게 되면서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거죠. 예. 이러다 올해 5월 이 폭탄이 터져버려 이사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변 씨 일가의 건물은 수원에만 총 26개 동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10개 동은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카드 돌려막기 같은 수법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한 거네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불안하게 임대 사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런 사실을 세입자들한테 알릴 의무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무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제 계약 당시 이런 사정들을 세입자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변 씨의 오피스텔 계약은 특정 한 부동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예.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 변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예. 중개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세입자들의 계약을 유도한 겁니다. 한 세입자의 말 들어보시죠. 그 부동산이 그 임대인이랑 성이 같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그게 가족 관계다라고 알게 되었고 뭐 계약할 당시에 딱히 그런 거에 대한 고지는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성을 쓰고 있는데 성이 좀 특이했다 봐서 해서 이제 방을 골라주는 게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101동부터 110동 사이에 있는 방 3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른 거고요. 그래서 뭐 어딜 골랐든 결과는. 이에 대해 집주인 변 씨는 해당 부동산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제 임대사업의 특성상 전세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집주인 변 씨의 말 들어보시죠. 임대인들은 20억 가까이 토지 매입비 건축해갖고 20억 넘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거의 99%가 전세예요, 전세. 그렇다고 전세를 안 놓고 비워둘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투자를 갖다 하는 거죠. 재투자를 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가는 사람은 10명이라면 들어오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10명 중에 8명은 돈을 갖다가 받고 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상당히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갖다 모르고 그냥 접근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보증금 받아갖고 뭐 했냐? 뭐 도피시켰냐? 자꾸 이렇게 이제 추측기타가 나오더라고요. 예, 집주인 변 씨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요 얘기라고 하면 사업이 잘 돼야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임대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세입자들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고, 조금 전에 집주인이 불법 건축물에 이 세입자들과 또 계약을 해서 살게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허가를 해준 곳이 수원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방송이 이제 단독 보도한 이후에 이제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예. 지난달 19일 수원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지난 8일에는 도시정책실장과 비대위 대표, 이제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면담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TF팀 관계자들은 임차인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예. 이제 변 씨가 현재 자금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을 삼성 등에서 매입해서 기숙사로 용도 변경한 후에 임차인들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피해자 중에서 80% 이상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삼성전자 측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은 이제 신입 직원들의 기숙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이제 기숙사는 이제 오로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사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 삼성에서는 이게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네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직원이란 이유 때문에 해당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 변경 후에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 관련법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수원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네, 현실적으로 수원시가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세입자들이 모여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그 해당 건축물, 피해 건축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낙찰을 받게 되면 이후에 이제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세입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수원시 측이 이제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욱이 이제 세입자들이 특수법인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주인 변 씨의 건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는데요. 예. 근데 수원시는 또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행 강제금은 이제 수원 시장 권한이라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원시가 설립한 TF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회의만 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 이거 참 정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문제가 좀 잘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회 초년생들한테 수천만 원의 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없으려면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 뭐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계약자가 가장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우선 이제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등본상에서 가장 먼저 소유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문서 맨 및 열람 일시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발급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등본 뒷장에 보시면 주택 임차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잡혀 있다면 기존 세입자가 그러니까 전에 살던 세입자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산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이 있는데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입을 하면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계약 맺을 때 정말 꼼꼼히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당하고 나서 정말 이제 땅을 치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세 피해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봤는데 또 경기도 광주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그 법률 등의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승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